안녕하세요. 2512 이경입니다. 저는 TLR은 왜 톨라이크 리셉터인가? 라는 질문에 출발했습니다. 생명과학에서 TLR은 선천명은 수용체라고 배우지만 이름을 보면 톨라이크 리셉터, 즉 톨을 닮은 유전자를 뜻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톨 단백질은 무엇을 하는 단백질이고 TLR은 정확히 어떠한 점에서 톨라이크 리셉터인지 궁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선천명령에 관여해 이름이 비슷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구조를 비교해보니 더 중요한 공통점은 단백질의 설계도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PDB 구조를 파이몰로 시각화하여 톨과 TLR의 공통 고역과 리간드 인식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겠습니다. 참고 방법은 복잡한 MD나 도킹을 하지 않고 이미 밝혀진 구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잡았습니다. 사용 구조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4LXX는 초파리 톨과 스펠즈가 결합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 3FXI는 인간의 TLR4와 MD2, LPS가 결합한 구조입니다. 셋째, 1ZIW는 인간 TLR3와 세포의 도메인 구조입니다. 넷째, 3CIY는 생쥐의 TLR3와 dsRNA가 결합한 구조입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TLR3이지만 제가 두 번째 거에서 TLR4를 인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TLR3도 인간으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메인으로 볼 것은 도킹이기 때문에 그 도킹도 봐야 되기 때문에 TLR3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생쥐 두 개의 후보군 모두 잡았습니다. 관찰 기준은 LRR 구조, 리간드 구조, 구조 단백질의 유무 결합 방식입니다. 먼저 원조 톨입니다. 그림에서 파란색은 초파리 톨의 LRR 에코토 에코토 도메인이고 주황색은 그 결합하는 리간드입니다. 톨은 세포막 바깥쪽에 길게 휘어진 LRR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표면에 단백질성 리간드가 결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백질성 리간드가 LPS나 dsRNA 같은 병원체 조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파리에서는 감염 신호가 들어오면 프로테이스 캐스케이드가 작동하고 비활성 프로스펠즈가 잘려 활성화된 스펠즈가 됩니다. 그 활성화 스펠즈가 톨에 결합한 신호를 킵니다. 그래서 톨은 병원체에 직접 불어잡는 감지기라기보다는 스펠즈이라는 알람 단백질을 통해 작동하는 수용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의 TLR4입니다. TLR4는 대표적인 그런 음성균의 LPS 인식에 관여합니다. 그림에서 파란색은 TLR4, 초록색은 MD2, 빨간색 스틱은 LPS입니다. 톨과 마찬가지로 TLR4도 LRR 기반의 휘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LPS가 인식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LPS가 TLR4에 단독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MD2라는 불단백질 결합 부위에 들어가고 이 복합체가 복합체 TLR4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즉 TLR4는 톨과 같은 구조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세포 외막 성분인 LPS 인식하기 위해 MD2라는 추가 부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TLR3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두 개 사용했습니다. 왼쪽에 1IZIW는 인간 TLR3 세포의 도메인 구조입니다. 여기서 TLR3가 기본적으로 LR 반복으로 이루어진 말코표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3CIY는 생쥐 TLR3의 dsRNA가 결합한 구조입니다. 왜 생쥐 구조가 같이 있었냐면 인간의 TLR3 단족 구조를 만들어 놓은 dsRNA가 실제로 어떻게 붙는지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조로 통일성을 확보하고 생쥐의 구조로 결합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비율에서 TLR3는 톨 스펙트나 TLR4의 LPS와 달리 핵산의 dsRNA 인식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비교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핵심이 선명해집니다. 톨과 TLR4, TLC는 모두 세포의 LRR, 에코토 도메인이라는 공통 고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리간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톨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성 리간드 인식하고 TLR4는 LPS라는 세균 외막 성분을 MD2와 함께 인식합니다. TLS3는 dsRNA라는 핵산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톨과 TLR의 공통점은 같은 물질을 인식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 신호를 받아들이는 LRR 기반 플랫폼을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리간드 인식 방식은 각각의 면역 기능에 맞게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 돌아가겠습니다. TLR은 왜 톨 라이크 리셉터일까요? 답은 선천면허가 비슷해서가 아니라 구조와 신호 전달 문법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톨과 TLR은 세포의 LRR 도메인을 통해 외부 신호를 받아들이고 막을 통과한 뒤 세포 안쪽 TIR 도메인을 통해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후에 NF, 케파 비 배열 전사인자가 활성화되어 매혹 관여 유전자 발현이 일어납니다. 물론 본 탐구에서는 주로 PDB에 있는 세포의 LRR 구조를 직접 비교했고 TIR 도메인은 이론적 배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매합니다. 톨 라이크 같은 리간드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같은 수용체 설계 원리를 공유한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첫째, 톨은 초파리에서 스펠트가 이에 활성화된 수용체입니다. 둘째, TLR은 톨과 마찬가지로 세포의 LRR 구조를 사용하는 수용체입니다. 셋째, 그러나 리간드는 서로 다릅니다. 톨은 단백질성 리간드를, TLR은 질성 세균 성분을, TLR3는 핵산인 dsRNA를 인식합니다. 따라서 TLR이 톨 레기셉터라 불리는 이유는 같은 리간드를 인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톨과 유사한 수용체 구조와 신호 전달 원리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후속 탐구에서는 이번에 직접 다루지 못한 TIR 도메인 구조를 비교하거나 리간드 결합 부위의 주변 아미노산의 전하와 수소성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신호 전달 경로에서 어떠한 공통 중간 매개 인자를 취한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